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19% 상승 마감, 그리고 코스닥은 0.35%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이 코스닥에서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수급을 들여다보면 일단 금융투자 쪽에서는 뭐 시장 변동성에 따라 움직이는 돈이잖아요. 그 순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이쪽을 제껴버리면은 뭐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많이 팔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지요. 그 나머지 업종들 보면은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업종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또 기관들도 매수를 많이 했는데 뭐 외국인하고 특별히 뭐 어떤 업종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에 좀 집중한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 수급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현재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대치 국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번 이스라엘에 뭐 미사일이 이란 쪽에서 발사해서 좀 쏟아졌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뭐 보복을 한다 그러는데 뭐 치명적이고 놀라울 것이다. 대충 요 정도 선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갖다가 어떻게 공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걸로 봐서는 공격할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뭐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어질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자꾸 전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 타격을 갖다가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미국도 도와주고 또 영국, 뭐 독일, 프랑스 이쪽에서 뭐 도와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이스라엘이 독단적으로 이런 국가들의 도움 없이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직 뭐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불확실성이 그래 있고, 뭐 정황상 주변국들의 도움이 없으면 이것도 전쟁을 오래 지속하기 힘들다. 대충 이 정도만 이해해 놨도록 합시다. 자, 그래도 이런 와중에 세력들이 저렇게 물량을 많이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뉴스를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돈 흐름을 보고서 돈이 들어가는 초반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오늘 금융투자를 제외하고요. 오늘 금융투자 이렇게 뺐습니다. 금융투자를 빼고 나머지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 보니까 이만큼이나 돼요. 30개 종목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가 뭐 형편이 된다 그러면은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뭐 지금 우리 시장이 저평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리고 뭐 한국 투자 안 하고 해외로 투자하는데 뭐 이래저런 이유로 우리나라 시장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거죠. 우리 한국이 이런저런 여건으로 안 좋으니까 미국에 투자하고 중국에 투자하고 인도에 투자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좋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이 괜찮아진다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돈은 수익이 나는 쪽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돈이 빠져나간 지금이 쌀 때다 이 말입니다. 해외 시장 뭐 그쪽이 지금 버는 것 같아도 투자는요, 맨 끝에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종료를 했을 때 수익이 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서 우리 시장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게 괜찮습니다. 저도 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오전 시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기간 우리가 쭉 이렇게 해왔던 그 관성으로 지금 좀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 생각하고, 이대로 가면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실제로 2020년을 이렇게 정점으로 딱 찍어서 실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전체 총 가구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전체 가구 아니면 1인 가구가 현재 2024년이라고 보면은 2045년까지 가구 수는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충 봤을 때 이때 이제 2045년 정도가 되면은 더 이상 가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인구는
2020년을 뭐 정점으로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부동산 자산은 언제부터 우리가 처분을 해야 되겠습니까? 늦어도 앞으로 한 10년 후부터는 매도를 해서 처분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재개발에 10년 정도 걸린다 보면은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재개발을 참여한다 하면 10년 걸렸을 때 이제 인수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20년, 지금부터 20년 후인데 그때는 굉장히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그럼 전체적인 부동산 자산을 운영할 때 적어도 앞으로 10년이 정도 지나면 현금화 시켜야 되겠다. 똘똘한 한 채만 들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그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 서해 안쪽에 지금 국가에서 뭐 발표를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천, 뭐 당진 저 밑에 또 이 전라도 쪽은 굉장히 지대가 낮습니다. 남해도 일부가 좀 해당이 되고 부산도 일부 좀 해당이 되는데 그래도 뭐 동해안 이쪽 인구 별로 없잖아요. 그 이쪽으로 지금 많이 몰려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해수면 수위가 점점 높아졌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어느 쪽이겠습니까? 이쪽이겠죠. 이쪽은 이게 지금 문제로 부상이 되기 이전에 이미 지금 자꾸 침수 피해가 일어나는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동산은 10년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정리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 과정에 변수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관계가 정말로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또 우리한테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고요. 또 중국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말로 예전에 춘추 전국 시대처럼 좀 쪼개진다 그러면 다시 동아시아 경제권이 우리한테 편입되는 뭐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북극이 좀 날아서 얼음이 녹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북극으로 이렇게 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또 길이 열린다. 그러면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된다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가 또 하나의 거점국이 될 수가 있죠. 그 변수는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뭐 현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변수들을 또 고려해 볼 때 희망이 영 없는 건 아니다. 하나 조금 아쉬운 거는 탈중국어로 홍콩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많이 나갈 때 그때 때마침 우리나라가 규제를 기업을 많이 옥죄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 규제를 좀 풀어가지고 홍콩에서 뭐 싱가포르로 가게 하지 말고 중간에 좀 낚아채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이래 금융회사들을 좀 땡겨놨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뭐 아쉬운 감은 있죠. 지나고 나서 보면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여튼 현재는 뭐 느낌상 관성으로 예전에 우리가 잘 살아왔던 그 관성으로 살아가는 느낌이고, 언젠가 이 관성도 멈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이대로 가면은 굉장히 쇠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불확실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희망적인 상황도 좀 있고, 또 희망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해수면이 좀 높아지게 되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서둘러서 집을 정리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미 공론화되면 늦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부동산은 앞으로 20년 정도 계속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막판에나 팔아먹을 데가 없다. 적어도 늦어도 10년 정도 되면은 이때는 이제 처분 내놔야 된다. 물량을 내놔야 된다. 나이가 좀 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미리 내놓고, 이번에 금리가 뭐 11월부터 뭐 떨어지고 계속 앞으로 한동안 떨어지는 분위기라면 이번에 떨어지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좀 활성화할 때 정리를 해보는 게 맞고, 또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10년 후 들어가면 늦다. 차라리 지금 시작해서 들어가는 게 맞고, 또 뭐 좀 짧다 하면은 한 늦어도 앞으로 한 5년 정도 내에는 뭐 재개발 들어가도 시간 충분하지 않을까,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에 한 2045년 정도가 되면 더 이상 부동산이 안 늘어난다. 굉장히 제한적인 지역에서 일부만 늘어나고 나머지 지역들은 안 될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개발은 어렵다. 큰 이렇게 흐름을 자꾸 보고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이야기 좀 길어졌습니다. 자, 시장 주요 종목들 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일단 HTC 이 종목이 있는데 예전에 이렇게 고점을 찍었고, 이거는 일단은 빨간색이 훨씬 더 많지요. 그리고 예전에 다이아몬드까지 찍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접근은 그래도 부유 관점에서는 계속 들고 가도 상관은 없겠지요. 그리고 또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뭐 짧은 상승 보고서 총사도 되는 그런 구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한번 하려다가 안 됐잖아요. 이게 지금 작전 실패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 이럴 때는 뭐 상승 구간 평범이게 아니라 이렇게 파란색으로 브레이크 한번 더 걸리는 거 보고서 그 이후에 뭔가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을 것 같고, SK 이노베이션은 오늘 총 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등록했죠. 아마 한 며칠 전에 시장에 나왔을 겁니다. 그럼 총을 쏜다 그러면 오늘 쏴야 돼요. 오늘 샀어야 됩니다. 오늘 못 샀다, 내일 사도 되죠. 하지만 상승 여력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또 그리고 뭐 대웅, 이 종목은 빨간색이 많으니까 뭐 신규 접근은 그래도 들고 충분히 더 들고 가도 되겠죠. 대웅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웅 제약도 색깔 조정 좀 해봅시다. 아, 이렇게 되네. 빨간색이 많네요. 이거 뭐 이 정도라면 좀 다소 올랐지만 사실은 뭐 요 무렵에 총을 쏘는 게 가장 좋았는데, 그죠? 늦었지만 내가 한번 쏴보겠다 했을 때 오늘도 막 억지로라도 한번 쏴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지금 팔만한 지점은 아니다. 그럼 내일은 뭐 멀리 보면 쏴도 되겠죠. 또 들고 있다 그러면은 좀 멀리 보고 들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령제약, 보령 같은 경우는 이것도 색깔 조정 이렇게 일단 빨간색이 많고요. 지하실 한번 파고 들어갔고, 이거는 아마 오늘 쏴도 되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예전에 비해서, 그죠? 이때가 참 좋았고 이때가 좋았는데, 총쏠 시점이 좋았는데 이때도 빨간색에 총 쏴도 되겠지만 뭐 오늘도 뭐 나쁘지 않다. 왜냐면 담보가 있잖아. 담보가 빨간색이라니 담보가 있잖아요. 색깔로 구분하면은 결정하기 쉽습니다. 일진적인 이건 뭐 아니죠. 그냥 화면에서 볼 때 어쨌든 뭐 덤성덤성 나 있어도 파란색의 숫자가 더 많다 하면은 일단은 제끼고 보는 겁니다. 한독 같은 경우는 보자, 이거 빨간색이 많고 상승률이 있고 이거 상승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작전 실패. 그럼 요거는 똑같습니다. 앞서 본 네이버 비슷하게 파란색 이렇게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총을 한번 쏴볼까?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게 좋겠죠. 오늘은 뭐 업종별로 보면은 코스피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괜찮은 종목 몇 개 좀 요런 거 봐야 됩니다. 이런 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겠죠. 좋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 금리가 내려가고 그 뒤에 우리가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 급할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에 이 뉴스들은 뭐 좋지 않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뭐 이란, 이스라엘 그쪽에 있는 어떤 중동 리스크도,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일어나는 그 전쟁도 그 나라 단독으로 전쟁을 치르기가 어렵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지원이 없으면 그 전쟁은 오래 지속이 되지 못합니다. 특히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전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저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지원하는 거는 아마 미국 국내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미국이 있는데 이쪽에 전쟁 하나 벌려놨고 이쪽에서 전쟁을 벌려놨잖아요. 그럼 무기를 요도 보내주고 뭐 여기도 보내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뭐 군인들은 이쪽에 좀 많이 좀 배치도 해놨죠. 그러면은 무기를 보내려 그러면 국내에서는 이렇게 돈을 들어서 무기를 만들어야 될 거고, 또 이쪽에 사람한테 월급 주면은 월급을 받아서 어떻게 씁니까? 가족들이 여기서 열심히 돈 쓰겠죠. 이렇게 미국 내수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 수행하고 지원하는 게 아닌가. 예전에 뭐 미국의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은 뭐 풍지 박살 났는데 미국은 괜찮았죠.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저거 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돈 돌리는 이유가 선거가 있으니까 내수 한번 살려보려고 그런 게 아닐까. 만약에 이 지원을 끊어버린다 그러면은 이 돈들이 뱅글뱅글 안 돌겠죠.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에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경제가 어려워진다 하는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 재밌습니다. 이거 보다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대충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고요. 또 투자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우리가 살면서 이 월급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식과 이 부동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부동산도 주식도 지금 세금이 좀 과도하게,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은 세금을 부동산에 엮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금투세라고 이야기해서 이 주식조차도 잠깐 세금을 갖다가 불리려고 그래요. 그럼 서민들 입장에서 이 월급은 현상 유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뭔가 불려나가려 하면 월급 이외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주식마저도 이렇게 잠궈버리려 하다 보니 국민들의 반발이 있는 거예요. 늘 저 위에 정치하는 애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급한 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갖다가 좀 더 부를 갖다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자꾸 머리를 써야 되는데 뭐 그런 건 온데간데 없고, 지가 깜빵 가니 안 가니, 탄핵이 되니 안 되니 뭐 그런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 과정에도 우리나라는 이런저런 기회가 좀 있긴 한데 제발 관성으로 끝나지 말고 그런 기회를 잘 잡아서 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